오늘은 유니티에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객체 지향. 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되면 객체 지향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객체 지향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고요. OOP라고 줄여서 부르고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은 객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객체. 객체는 예를 들어 사람, 자동차, 컴퓨터, 책,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객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것을 객체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키가 있을 테고요, 몸무게가 있을 테고요, 나이가 있을 테고요, 그죠? 뭐 이게 그리고 또 사람의 행동은 걷기, 밥 먹기, 잠자기 뭐 이런 게 있겠죠. 요거 키, 몸무게, 나이는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걷기, 밥 먹기, 잠자기는 사람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성은 데이터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능은 무슨 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은 더 편하실 거예요. 이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객체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객체인데 그 객체를 이제 속성과 기능으로, 그러니까 풀어쓰자면 데이터와 행위로, 행위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어찌됐건 데이터랑 행위로, 사실 요거는 기능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속성과 기능으로 다 구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코드로 표현하는 것,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끝. 이라고 하면은 너무 배우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는 클래스가 뭔지가 아니고 이제 그 객체 지향의 개념을 얹어서 클래스를 설명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클래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 먼저 입문 강의를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으로 보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우리가 객체는 이런 것들이랬죠. 이런 것의 청사진이래요. 청사진이 조금 말이 어려우면 청사진이 어려우면 그냥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예로 그 자동차 설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설계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동차가 어떤 속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을 해줘야겠죠, 설계도가. 그죠? 속성이라면, 자동차의 속성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색상, 뭐 휠 사이즈, 차량 번호,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달리는 거, 주행, 뭐 브레이크, 정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요것들은 기능, 요것들은 속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냥 이렇게 설계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클래스로 생각을 하면 요 자동차 설계도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 실질적인 자동차 설계도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실적인 자동차가 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설계도대로 자동차를 만들면 그게 이 클래스대로 객체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많이 썼던 요 오크 클래스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요 그 변수들, 이 클래스에 변수들을 보통 필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얘네들 전부를 그냥 클래스의 멤버라고도 해요. 클래스의 멤버고, 그 중에 이 변수들은 클래스의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C샵에서 저도 함수 계속 그러지만 정식 명칭은 C샵에서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고 원래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다들 함수 하죠. 지금 이 오크 클래스를 이제 잘 보시면, 오크 클래스는 공격력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속성으로는 공격력, 그리고 이름이 있고요, 기능으론 지금 요 공격 함수가 있네요. 공격 메소드. 하지만 얘는 지금 요 오크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 객체가 아니죠. 그냥 클래스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설계도 같이 설계도 청사진일 뿐입니다. 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얘 오크 클래스니까 오크를 만들어야겠죠,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ew 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설명이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인터넷 서칭을 해보셔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FM대로 하자면 요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요 클래스를 자료형으로 해서 식별자, 전 시간에 배웠죠? 식별자를 이렇게 선언하면, 식별자가 어려우면 그냥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를 자료형으로 해서 이 변수명을 선언하면 이거 자체가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이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해당 객체에는 지금 이 오크의 객체는 생성이 됐지만 이름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뭐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죠? 그냥 객체만 생성했을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new 키워드를 이용하고 요 오크하고 요 가로 땡땡 두 개 하고 점점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오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빈 껍데기이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new 키워드를 통해서 이 오크의 생성자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지만 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책마다 다른데 객체랑 인스턴스를 동일하게 보는 책들도 꽤 있어요.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하고는 물론 이제 이 인스턴스를 해석을 한국말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일단은 이게 다르구나 하고만 넘어가시죠. 이 다음에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 인스턴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크에다가 공격력 넣어주고 이름 넣어주고 이 오크가 할 수 있는 기능인 어택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조조지만 얘는 하하죠.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격력을 넣어주고 이름을 넣어주고 다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요 기능까지 호출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신기하죠? 뭐냐면 요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찍힙니다. 실적으로 이 클래스는 그냥 청사진일 뿐이고 설계도일 뿐이고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new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대충 넘어갔지만 사실 요게 생성자입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유니티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생성자가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성자는 지금 이게 오크 클래스면 이 클래스명과 동일하고 지금 반환 타입이 없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보이드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반환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오크하고 뭐 생성자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게 모든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명시를 해놨지만 이건 기본 생성자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은 없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만 보시면 그 얘랑 차이를 잘 보세요. 얘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도 쓰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보통은 요 그 인스턴스의 필드의 값을 초기화할 때 써요.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먼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스턴스를 설명드릴게요. 생성자를 배웠으니까 이게 생성자다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해당 클래스에다가 요 생성자 new 키워드를 한 다음에 여기도 있나? new 키워드를 한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클래스를 자료용으로 식별자를 선언하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성이 돼요. 하지만 이 객체는 실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성만 하고 이 뭐 안에 얘 밑에처럼 이런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가 없죠. 쉽게 말하면 공격력이 몇인지 이름이 뭔지를 안 넣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선 넣어줄 수가 없어요. 얘를 넣어주려면 이제 실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new 키워드와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우리가 그 메모리 구조 시간에 배운 대로 흰 메모리에 생성이 되게 돼요. 얘는 그 스택 메모리에 있고 얘는 흰 메모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도 얘는 메모리 구조상 스택에 있고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new 키워드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주소를 얘가 갖고 있는 이 그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 객체는 비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으로 new와 생성자를 호출해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대입해줘야지만 이 객체가 실질적인 실체를 갖는다.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럼 생성자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인자로 넣어줘야 되고 인자를 넣어줬을 때 이제 이 함수를 보시면 이 그 생성자를 보시면 얘를 바로 필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성자 역할을 그 인스턴스 필드를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할 때 많이 쓰여요. 아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넣어줬다면 얘는 그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니까 따로 넣어줘야 되지만 얘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객체다, 인스턴스다 라고 말을 혼용할 수가 있는 거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따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면 그럼 기본 생성자는 따로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생성자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유니티만 하셨던 분들은 되게 생소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유니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생소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종료자라는 것도 있어요. 생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반대가 있겠죠. 그래서 종료자는 해당 객체의 인스턴스가 제거되는 시점에 실행됩니다. 이 물결 표시를 이용하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없죠. 반환값 매개 변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서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스타트 이 메소드가 끝나면 지금 여기까지 끝나면 요 조조는 요 조조 얘는 식별자죠. 요 식별자는 당연히 스택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을 때고요. 스택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 함수가 끝나면 이 스택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얘는 지역 변수기 때문에 값이 날라갈 거예요. 값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근데 요 new 해서 생성한 요 오크 객체의 인스턴스는 흰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가비지 컬렉터가 제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가비지 컬렉터가 이 오브젝트, 객체의 인스턴스를 제거해 줄 때 그때 이 해당 종료자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C샵은 가비지 컬렉터가 얘네들을 똑똑하게 알아서 제거해 주기는 하는데 언제 제거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료자는 굳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까지로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유니티에서는 이거를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결국엔 이런 거 지금 계속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유니티에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니티에서 이제 클래스가 뭔지를 한번 보죠.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 설명이에요. 정확하게 모노비헤비어 설명인데 우리 모노비헤비어는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쓰는 모든 스크립트에는 다 모노비헤비어를 상속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스크립트는 모노비헤비어라는 기본 제공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클래스를 구현하여 유니티 내부 작업과 연결합니다. 클래스를 게임 오브젝트에 첨부할 수 있는 새로운 컴포넌트 타입을 만드는 일종의 정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연결할 때마다 정사진으로 정의된 오브젝트의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이 표현들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동일하죠.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을 만들 때 제공한 이름을 가져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연결하면 클래스 이름과 연결하려면 파일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좀 어려워요. 공식 문서인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 모노비헤비어를 씀으로 인해서 유니티 내부 작업과 연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연결할 때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모노비헤비어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C샵 스크립트가 유니티 C샵 스크립트가 모노비헤비어를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컴포넌트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유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보시면 청사진으로 정의된 오브젝트의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청사진으로 정의된 오브젝트의 새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유니티에서도 결국엔 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배웠던 객체지향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요 게임 엔진을 만든 사람들도 프로그래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객체지향의 개념을 넣고서 만든 거예요. 먼저 모노비헤비어를 상속받으면 새로운 컴포넌트 타입을 만든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타입으로. 유니티 자체가 대상을, 이런 게임 오브젝트를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를 붙여서 그 게임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정의하는 것 자체를 새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돼 있죠. 얘네 자체를 인스턴스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니티에서는 이 C# 스크립트가, 그러니까 유니티 스크립트가 들어가면 이 대상은 이미 인스턴스다 라고 게임 엔진을 만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인스턴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뉴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유니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아는 요 그냥 스크립트만 붙이면 그거 자체로 이미 인스턴스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자체가 이제는 인스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객체의 인스턴스. 이 클래스가 이미 유니티 내부에서는 인스턴스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 C샵하고 이 유니티 C샵 스크립트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C샵은 뉴 키워드랑 그 생성자를 호출해서 새로운 객체들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다면, 유니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미 요 C샵 스크립트 자체가 게임 오브젝트에 붙일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붙이는 그 게임 오브젝트 자체가 이미 인스턴스라고 인식을 하고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몬스터에다 붙여놓으면 이 몬스터의 요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순간 이거 자체는 이미 인스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클래스로 우리가 뉴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이 클래스 자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미 얘는 인스턴스가 된 거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 유니티는 이런 컴포넌트 타입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하고 있으면 new 하면 이제 오류가 떠요. 당연하겠죠. 이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붙인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게임 오브젝트는 인스턴스라고 유니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선 다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인스턴스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가 그 논리적으로도 지금 모순이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받는 순간 그 뉴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요.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그 유니티에는 그 생성자가 없거든요. C샵에는 아까 제가 생성자를 설명드렸는데 유니티에는 생성자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함수가 스타트랑 awake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니티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식 문서에 있는데, 여기 initialization 이런 식으로 생성자 역할을 해주는 게 스타트랑 awake라고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배웠던 생성자들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그 클래스를, 해당 클래스의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요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유니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넣어주는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넣어주는 걸로 이미 그 객체 인스턴스는 돼지고요,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기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인스턴스 필드를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필드에다 원하는 값을 넣어주고 싶을 때. 그러면 유니티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스타트나 어웨이크를 이용해서 이 필드에 있는 인스턴스 필드에 있는 요 값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니티에서는 요 클래스 자체가 이미 인스턴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스턴스인 거예요. 이 인스턴스에 이 필드에 요 초기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얘네들은 생성자 역할을 하는, 지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본 C샵하고 유니티 C샵하고의 차이가. 그리고 한 번 더 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요 클래스를 보시면 요거는 HP10, 제가 몬스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고, 근데 뭐 그 모노비헤비어를 상속받은 몬스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HP는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에 이제 몬스터 게임 오브젝트 1, 2, 3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얘네가 몬스터라고 치죠. 얘네한테 이제 몬스터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동일하게 HP가 10입니다. 왜냐면 이 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얘네들을 인스턴스화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스크립트를 넣는 순간 그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처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각자 인스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유니티의 재밌는 점은 얘네들은 이미 실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실체가 하나의 클래스를 쓰고 있죠. 하나의 스크립트를. 그렇다 보니까 HP가 다 10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HP가 5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6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유니티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얘네들은, 근데 이 클래스가 사실 그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인스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 각자 몬스터 1, 2, 3이 각자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서도.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동일한 스크립트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각자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각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뭐 되게 쉬운 개념 아니냐 하시겠지만,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각각의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 보면서 해보시면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니티 어떻게 써먹냐, 간단합니다. 객체장의 큰 개념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 요 몬스터를 만약에 객체장의 개념으로 만든다 하면 요 몬스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속성, 데이터와 행위,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큰 매니저 클래스에서 컨트롤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할 것인지, 아니면 얘 스스로가 뭔가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배운 요 그 객체 지향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가 게임에서 몬스터가 됐건 NPC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으로 각각의 속성과 기능을 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 넣은 다음에 얘 조정은 얘 스스로가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 상위의 뭐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어서 걔가 조정하게 할지는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요 객체 지향의 개념을 배우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던지 스크립트를 넣기가 상당히 조금 더 그 개념을 잡기가 편합니다. 여태까지 모를 때에는 얘가 조종해야 되나? 다른 애가 조종해야 되나? 그럼 얘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지? 얘 기능하고 속성은 누가 갖고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제 객체 지향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얘 기능과 속성은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개념이 딱 생겨도 이제 앞으로 게임을 만드실 때 상당히 편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